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답 애널리시스의 이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역시 앞서 했던 T 검정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앞서 했던 독립표본 독립표본 이 T 테스트는 말이죠. 두 집단 간의 에,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인데 여기 분산 분석에서는 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에, 이 그룹이, 그죠? 어, 그룹이 3개 이상일 경우에 세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이 있는 것처럼, 분산 분석의 그 공식은 이렇게 자, F 값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집단 간 편차, 그 다음 집단 내 편차, 서로 비율로 따져서 어느 것이 큰 것인가.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은, 집단 간, 즉 편차가 크면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 내 편차는 일종의 오차라고 했습니다. 오차보다도 분자가 적으면은 그것은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유도를 나눠주면은 요렇게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음, 의미로서 또 부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F 분산 분석을 하면서 왜 F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통계학자 자, 피셔 이 피셔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분이 이 검증한 모델을 만들어 창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피셔라고 한 FA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Analysis of Variance 줄여서 ANOVA가 아주 유명한 어,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즉 ANOVA는 뭐냐? 세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평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간접값을 마이너스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던 편차, 편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n 전체 n으로 나눠주면은 자, 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산.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러면 분산 분석을, 아니, 여기 개요에서는 세계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라고 하면서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느냐? 즉, 평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분산을 통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고, 자, 표본의 분산을 통해서 검증된 평균 차이를 모 집단의 평균 차이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그죠? 네. 또한 집단 간 분자값, 즉 분산값과 집단 내 분모값, 즉 분산값을 비교해서 집단 내 분산 대비 집단 간 분산이 비율이 클수록, 즉 분자가 클수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면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분자가 더 크면은, 즉 집단 내 분산에 비해서 집단 내 분산은 뭡니까? 오차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연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의미가 차원이 되겠습니다. 즉 연가설에 비해서 몇 배 더 큰가? 즉 연가설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냐 없냐? 그것을 F값으로서 판단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평균 차이 검정인데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집단 간 분산을 볼게요. 각 집단의 평균과 전체 평균의 편차를 이용한다. 편차. 아, 그죠? 그래서 집단 평균 마이너스 전체 평균은 여기서 나오는 편차의 차이에서 생긴 분산. 결국 편차는 어, 편차 그 최의 값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다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분산 음, 값이 나온다. 물론 여기다 전체 n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집단 간 분산이 되겠고 집단 내 분산은 뭐냐? 이제는 개별 간척값하고 그 집단에 속한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서 나오는 편차에서 생긴 편차에서 생긴 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산 분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평균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분산과 집단 내 오차로 인해서 발생한 분산을 비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일별량 분석은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경우가 있고, 다별량 분산 분석은 중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쓰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강의의 핵심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단별량 분석, 근데 여기 자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3원 아니지 그죠? 3원도 있고 하여튼 3원부터는 뭐냐면은 3원부터는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냐. 그래서 3원 분석, 3원. 그러면 이 1원 분산 분석 의미가 뭐고 2원은 뭐고 3원은 뭐고 다원은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독립 변수가 한 개, 독립 변수가 두 개이면 2원, 독립 변수가 세 개 이상이면 다원. 그래요. 정확하게 세 개면은 3원이라고 하고,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 개 이상부터는 다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독립변수라는 게 뭐냐? 결국 원인 변수라고 하는 것도 원인 변수. 이게 원인 변수예요. 그래서 원인 변수가 하나, 둘, 세 개 이상, 그에 따라서 1원, 2원, 3원 또는 다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종속 변수는 오로지 한 자,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는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먼저, 1원 분산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 변수, 1원, 그죠? 이렇게 쓰니까 또 돈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할게요. 한글 1원. 어, 하나의 원인 변수의 집단이 영화관 A, B, C가 있다. 그죠? 집단이 세 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또는 이것을 세 개 이상의 표본이라고, 표본에 대한 검증이 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도 보시면 되겠죠? 어떤 변수 안에 집단이 또는 표본이 세 개다. 이럴 경우에 1원 분산 분석인데 각각의 표본별로 종속 변수에 대한 영화의 어떤 영화 주제가 있으면 그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자 할 때 많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화관별로 거기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관객에 따라서 그죠? 관객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영화인데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물론 영화에 대한 만족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영화관 자체의 분위기
어떤 그 서비스 같은 것에 따라서 또 이 영화에 대한 관람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영화관별로, 즉 표본별로 또는 집단별로 종속 변수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 분석 분석은 뭐냐면 독립 변수가 이제 두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 변수를 우리가 영향 변수라고 그래요. 자, 영화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권에 따라서 영화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화관별 또 집단별 상권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크로스 체크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원 분산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원 분산 분석. 이때는 이제 세 개니까 또는 3원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원 분산 분석인데 또 영화의 장르에 따라서 관객들이 선호도가 충분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족도가 또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독립 변수를 세 개를 넣고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벨량은 참조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속 변수가 이렇게 만족도도 있고 재방문, 추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관 A별로 이렇게 어, 또 영화관 B별로 C별로 각각 종속 변수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통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별량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 통계를 1년 내에 수십 건을 보고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뭐 한두 번 정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다별량 분석 분석인데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뭐 이런 것이고.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뭐냐면은 분석 분석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정규성을 띠고 있는지, 그 다음에 T 검증에서 봤던 분산 데이터의 어떤 그 흩어짐 정도, 정규성, 야,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분산이 어, 유사한가 안 그러면 이질적인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조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성, 표본들은 독립적으로 추출되어야 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립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개별적인 사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남성에 따라서 여성도 같이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서 체크를 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것은 독립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이거 철칙이 되겠습니다. 내가 투표를 하는데, 내가 투표를 하는데, 내가 누구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 단합을 위해서 우리 그냥 같이 인원을 해서 다른 사람 A 후보자 찍으니까 나도 그냥 어,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 후보자를 찍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규성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독립성에 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성은 결국은 이렇게 그래프가 분포도가 선행일까, 그죠?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변하면 y도 그만큼 대등하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쭉 이제 이게
곡선을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좌우대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좌우대칭이. 그 다음에 분산도, 결국은 이것도 정교성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음, 1집단, 모집단 2, 서로 완전히 평균이라고 할 게 똑같지만, 이 좌우 흩어짐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요거 1집단은 뭡니까? 밋밋한 능선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집단 2는 정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외도와 첨도가 아주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외도와 첨도가 달라요. 이때는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것처럼 결국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분산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성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표본 구성 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다른 집단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어? 음. 여기까지가 분산 분석에 대한 가장 알기 쉽게 기초적인 개요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이런 분산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